자, 등기신청 각하하고 가등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파트가 소유권 파트고, 소유권 파트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보존등기입니다. 보존등기는 우리 민법의 지번처럼 거의 매년 꼭 매년 나온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게 보존등기입니다. 보존등기. 자, 소유권 보존하고 나왔습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하는 등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시 취득자가 하는 등기예요. 자, 원시 취득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죠. 그래서 단독 신청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시 취득했기 때문에 이전에 등기부가 없었죠.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등기부 개설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다. 그러므로 등기 원인이 없어요. 등기하게 되는 원인으로서 대표적인 게 법률행위인데, 소유권 보존은 건물을 만들고 토지를 만들었어요. 그죠? 법률행위가 없습니다. 남한테 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등기 신청서는 물론 등기부에도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이라는 게 기재되지 않습니다. 등기 원인 플러스 그 일자, 연월일이 기재되지 않아요. 원래 이 등기 원인과 그 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누락되면 등기 신청에도 각하가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존 등기는 누락된 거다, 적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굉장히 특이하게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 기재되지 않는다. 그래도 각하되지 않는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보존 등기 함으로써 소유권이 취득될까요? 아닐까요? 자, 이거 민법 187조에 연관되어 있어요.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거기서 기타 법률 규정에서 네 가지는 외우라 그랬어요. 신축 건물 소유권 취득. 신축 건물 원시 취득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한 토지 소유권 취득. 그것도 원시 취득이죠. 자,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취득. 등기 없이 이미 소유권 취득하고 있어요. 그럼 보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이 취득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보존 등기 안 해도 이미 소유권 취득하고 있어요. 다만 등기함으로써 등기부라고 하는 공시되는 장부를 통해서 나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게 확인될 뿐이에요. 그리고 보존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죠. 단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권리 취득을 성립시키는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아니고 처분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등기에 불과하다. 그죠? 그런 얘기가 앞뒤를 이렇게 짜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존 등기를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신청인이다. 신청인. 자, 보존 등기 신청인은 우리 등기법이 토지의 경우 3사람, 건물의 경우 4사람 해서 전부 합치면 7사람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토지와 건물에 공통되는 공통적인 신청인이 3사람이 있다. 그죠? 자, 해서 첫 번째, 대장에 의해서 자신이 최초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자, 선등록, 후등기 원칙에 따라서 토지든 건물이든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지적부 할 때 토지 표시 만드는 신규 등록할 때 그때 소유자는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했다. 그죠? 그래서 이 보존등기 신청인은 보존등기 신청하면서 내가 그 부동산 소유자입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 서류로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다? 대장이다. 대장에 내 이름으로 등록돼 있죠. 그런데 그 등록시켜준 사람은 누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소관청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나를 소유자로 인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도 나를 소유자로 등기해 주세요. 라고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판결. 자,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맞죠? 그래서 이 대장 가지고 할 수 없는 경우는 판결문 들고 와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님이 나를 소유자로 인정해 줬어요. 보존 등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나와요?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자, 수용은 이 법적 효과가 원시 취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시 취득자가 하는 등기는 보존 등기고, 내가 수용했거든요. 수용 절차에서 내가 수용한 자입니다. 라는 걸 증명하면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 전부 뭐예요? 소유권을 이런 식으로 증명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대장에 당연히 원시 취득 최초 소유자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 기분 좋게 뛰어가다가 팍 자빠져서 돌아가셨어. 보존 등기 못했어요. 그때는 그 사람 대신
그 포괄 승계받은 사람이 바로 승계받은 승계인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 있죠. 이때 포괄 승계 대표적으로 상속 있고 합병 있고 포괄 유정이 있더라. 그래서 상속인 또는 합병한 법인 또는 포괄 유정 받은 자가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최초 소유자여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더라. 최초 소유자 아니지만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 지적공부사항 하고 나와요. 지적공부는 토지에 대해서 만든다, 건물에 대해서 만든다.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토지만 해당되는 거야. 지적공부상 최초 소유자가 국가이고 그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 자, 원시 취득이 안 해요. 이전 등록 받았으니까 승계 취득자입니다. 그러나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존등기는 원시 취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원시 취득자가 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원시 취득 아니라도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여기 나온 거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 그 다음 우리 앞에 배운 거. 아파트 같은 구분 건물은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뒀죠. 그런데 그 규약을 폐지하고 공용으로 쓸 부분을 개인에게 이전을 해준 경우 취득한 자는 자, 지금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취득했지만 그러나 갑구와 을구가 있다 없다? 없다.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있죠. 그래서 갑구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갑구를 만드는 등기부 개설하는 등기는 무슨 등기다? 보존 등기다. 그래서 그 사람도 원시 취득자 아니지만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칙이 원시 취득이라는 얘기지 반드시 원시 취득해야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외는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보존등기 가능한데, 자, 우리 등기부에서 판결 나오면 무조건 무슨 판결? 확정 판결. 그리고 확정 판결 아니라 하더라도 효력이 같은 조서라는 이름의 서류, 요것도 판결처럼, 확정 판결처럼 등기 가능하죠. 법원이 작성한 뭐 인낙조서, 조정조서, 화의조서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확정 판결은 다시 그 판결의 형태에 따라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로 나뉘는데, 자, 우리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있었어요. 단독 신청하는 판결은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이었어요. 맞죠? 우리 민법 187조에서 판결 받으면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한다. 그때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 판결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분되어야 됩니다. 다 된다. 다 된다. 다만 다 되지만 이 판결문 내용 중에 이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가 갑이다 이런 식으로 최초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판결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소유임이 판결문 내용에 나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판결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형태와는 상관없이 판결문 내용 중에 이 부동산은 갑이 신축하였다. 이 토지는 갑이 매립하였다. 요 내용만 있다면 갑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 거예요. 등기소 뛰어가서 등기관한테 그 부분에 형광펜 쏙 칠해놓고 이 판결문인데 형광펜 칠해놓은 거 보세요. 판사님이 최초 소유자가 갑이라고 하셨네. 제가 그 갑이거든요. 보존등기 됩니까? 되지. 판사님 인정했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판결문 내용 중에 그 사람 소유인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존등기 말소 판결에 의해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자, 요거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요런 의미입니다. 자, 이 부동산이 갑에 의해서 신축됐어요. 갑이 보존등기 해야 되겠죠? 그런데 A 명의로 보존등기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갑이 A한테 좋은 말 할 때 지워라 했더니 A가 내가 이 등기 한다고 전문가 모시느라고 무슨 전문가? 위조 전문가. 돈을 얼마나 썼는데 돈도 없이 말소하는 돈도 그리는 못하겠다. 뭐 한다? 말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판결문 내용 중에 이 부동산의 신축한 자 최초 소유자는 갑임이 명백하고 A는 아무런 법률 관계 없이 A 명의로 보존등기가 됐을 뿐이기 때문에 A 보존등기는 말소하라. 이렇게 판결문 내용을 그 판결 취지라고 하는데 그 취지가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서 이 부동산의 최초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 부진정한
권리자 명의의 보존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진정한 권리자 명의의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사실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두절미하고 실제로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냥 보존 등기 말소 판결에 의해서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그냥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대로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문제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용은 원시시득이기 때문에 보존 등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수용되는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일 때 이 부동산 수용하면 보존 등기를 해요. 그러나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는 이전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전 등기하는 이유는 등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등기된 부동산 보존 등기하라면 보존 등기하면 등기부 또 만들어지죠? 힘들죠? 기존의 등기부를 전부 폐쇄하는 등기 절차를 먼저 밟고 그리고 새로 보존 등기함으로써 등기부가 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1부동산 2기록을 피해야 되니까 등기관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등기만 하자. 그러면 기존 등기부 없앤다. 그거 이용해서 한다.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 편의상 이렇게 할 뿐이에요. 다만 미등기든 등기된 거든 수용은 원시시득이에요. 그래서 보존 등기하든 이전 등기하든 둘 다 단독 신청한단 말이에요. 단독 신청. 그래서 우리 단독 신청하는 특례를 외울 때 판수, 보상, 표표, 혼가 거기에 수가 뭐예요? 수용했을 때는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외웠잖아요. 자, 해서 이렇게 원시시득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 보존 등기를 해야 돼. 그게 맞는데 등기된 부동산은 이전 등기를 할 뿐이다. 자, 그거까지. 자, 여기에서. 자,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소유자란을 찾아봤더니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비어 있더라. 대장이 잘못 만들어졌다, 그죠? 또는 대장에 소유자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소유자하고 약간씩 틀리게 잘못 등록이 되어 있더라. 그런 경우는 그 대장 가지고 소유권 증명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대장상 소유자가 불명, 즉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때는 토지는 판결받고 건물도 판결받으면 되는데 누구 상대로 판결받느냐? 토지는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되고 건물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또는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요 사람들 상대로 판결을 받으면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서로 다르냐? 요거는 자, 우리 토지는 지적법에서 지적국정주의라고 해서 토지에 관한 건 국가가 정한다, 그죠? 그럼 지적공부 대장도 국가가 관리하고 국가가 보존해야 되는데 지적공부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그럼 누가 잘못한 거다? 국가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국가 멱살 잡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소유자임을 네가 확인해 달라. 라고 국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받는 거야. 그런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건축을 한번 해보면 아시겠지만 건축 설계도면 만들어서 허가받는 것부터 준공검사까지 모두 그 지방자치단체 장하고 관련돼 있어요. 즉 건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업무를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건축물 대장 잘못됐다. 누구 멱살 잡아야 돼? 그 자치단체장 멱살 잡고 네가 건축물 대장 잘못 관리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소유자임을 네가 확인해줘 하고 상대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소송할 때도 마찬가지야. 자, 제가 저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았어요. 소송은 여러분한테 제기해갖고 돈 안 주나? 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무슨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해서 이렇게 판결받으면 되는데, 자, 지금 우리 보존등기 신청에 토지 건물 공통되는 사람 세 사람을 받고 건물은 한 사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건물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별도의 사람이 하나 더 있다. 자, 이 건물 보존등기 신청인은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없을 때 누군가의 확인을 받으면 되는데, 자, 건물은 누구 확인? 이 사람들의 확인을 받아서 건물이 내 것임을 증명하는 자, 그 사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한다? 이 사람들이 관리하니까 판결받을 때도 이 사람, 확인받을 때도 이 사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이 특별자치도는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밖에 없어요. 제주 특별자치도인데
자, 제주도에 가면 이 서귀포시, 제주시라는 시가 두 개 있죠. 그런데 그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지금 우리 얘기하는 행정시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장과 제주시장은 선거로 뽑히는 시장이 아니고 도지사가 지명을 해요. 그래서 제주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선거로 뽑히지 않으니까 자치단체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와 서귀포에 있는 건물들은 지방자치단체장. 누구 찾아가라? 특별자치도지사.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산에 있는 각 구는 구청장들이 다 선거로 뽑혔죠. 그러면 구도 지방자치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연제구에 있는 건물 확인받고 싶다. 이런 절차가 안 돼서 누구 찾아가야 돼요? 연제구청장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창원에 있는 5개 구, 창원시 진해구 구청장 뽑히지 않아요. 창원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아니죠. 그래서 자치구청장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충 그렇습니다. 됐어요. 자,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 더. 자, 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는 단독 신청으로 보존등기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보존등기 되는 경우가 있더라. 직권 보존등기. 맞죠? 자, 직권 보존등기 되는 대상은 당연히 미등기 부동산이어야 됩니다. 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가지 원인이 있으면 직권 보존등기를 줘요. 첫 번째, 자, 주택이나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법원이 임차권 등기하라는 명령을 내린 다음 임차권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촉탁받은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이면 등기부 자체가 없죠. 그럼 촉탁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등기부를 우선 만들어야 되는데 등기부는 소유자가 단독 신청함으로써 만들어져요. 그럼 소유자가 신청 안 하면 등기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해서 등기부 만들고 거기에 촉탁한 임차권 등기를 해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소유권에 대해서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자, 이때도 이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 거 네 가지가 있었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경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네 가지 등기 촉탁이 있었는데 미등기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 못 하잖아요. 촉탁한 등기. 그래서 등기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때도 어떻게 만든다? 직권 보존 등기 함으로써 만들고 요 등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압류는 처분 제한 등기는 맞지만 직권 보존 등기 해주는 처분 제한에서는 빠집니다. 자, 압류는 세무서에서 조세 체납자 재산을 묶을 때 하는 게 압류입니다. 그런데 조세 체납자 재산이 미등기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세무서장이 나서서 관공서, 세무서라는 관공서 지위에서 등기소를 향해서 자, 저 사람 부동산 압류해야 되는데 세금 걷어야 되니까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내가 그 소유자를 대위해서 보존 등기를 직접 촉탁하니까 보존 등기 해달라라고 촉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루어지는 보존 등기는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가 아니고 세무서장의 촉탁에 의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조금 길게 얘기하면 대위 촉탁에 의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야. 직권 보존 등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압류는 압류해야 될 부동산이 미등기면 촉탁에 의한 보존 등기 그거는 몰라도 돼요. 다만 압류 촉탁이 있다고 직권 보존 등기 해주지는 않는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요 세 가지가 직권 보존 등기의 예가 되는데 경매는 다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라는 걸로 나뉘죠. 자, 강제 경매는 일반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매고 임의 경매는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 등 물적 담보권을 가지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매예요. 여기서도 임의 경매는 빠집니다. 자, 임의 경매가 신청됐다는 얘기는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 담보권은 그냥 인정돼요? 등기돼야 인정돼요? 등기됨으로써 인정된 권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다. 이 말은 그 부동산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건 직권 보존 등기의 사유가 될 수가 없고 강제 경매만이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이 처분 제한 등기는 제한만 하지 금지하는 힘은 없다. 맞죠? 그 다음에 이 등기는 모두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당사자가 신청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맞죠? 그래서 가압류 등기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절대무효 직권말소입니다. 자, 개인의 재산권 처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관공서의 판단을 거쳐야만 돼요.
개인이 타인의 재산권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공서의 판단으로 제한해야 돼. 그래서 관공서 촉탁으로만 처분 제한이 가능하지 신청으로 처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등기되더라도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절대무효 직권말소. 이것도 이제 그런 사유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대충 하시고 몇 문제만 풀어보죠. 자. 제일 쓰잘데기 없는 문제 중에 하나 01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기억 세무서 압류등기 촉탁이 있다고 직권 보존등기 해주지는 않는다. 기억은 빠지고 니은 처분금지 가처분 보존등기 직권 보존 맞죠? 그 다음에 디귿 경매 직권 보존등기 맞죠? 그 다음에 미엄가 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직권 보존 등기 사유 맞죠? 그 다음 비어 가압류 촉탁 직권 보존 사유 맞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리얼이에요. 가등기 가처분 등기 촉탁. 자, 우리 가처분이 두 가지 의미의 가처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물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이걸 계쟁물의 다툼이 있을 때 그 목적물 처분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배운 이 가처분이 있어요. 계쟁물이라고 해서 쟁송, 소송의 대상으로 법원에 계속돼 있다. 그걸 계쟁물이라고 불러요. 이 계쟁물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그 부동산 처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가처분.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가처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등기 가처분입니다. 원래 가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공동신청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는 혼자서도 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지위를 좀 정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등기 가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 가처분 나오면 우리 판수보상표표 혼가할 때 가등기 가처분 나오면 무조건 단독 신청. 무조건 단독 신청. 가등기 가처분 나오는데 직권, 촉탁 이런 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등기 가처분 단독 신청. 무조건 외우라 그랬죠. 이 가등기 가처분은 가처분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처분 제한하는 가처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처분이에요. 요거를 21회 때 시험에 냈습니다. 누가 냈을까요? 미친놈이 들어가서 냈어요. 미친놈이. 이게 법무사 시험에는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는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에서 배우는데 법무사 시험은 민사집행법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걸 낼 수 있어.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 자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산다. 맞죠? 근데 그어서 구분하는 걸 이어서 냈단 말이에요. 그게 법무사 시험 쳐다보고 요런 거 나오네. 비슷하게 조금 난이도만 낮추면 되겠지 하고 택도 모르는 게 들어가고 무슨 얘기 이해하시죠? 이런 문제를 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뭐 낸 걸 없잖아. 우리는 그냥 어리다. 얼중에 어리다. 우리는 얼중에 어리기 때문에 막 나온 대로 푸는 수밖에 없는데 참 이런 문제 나왔다. 저도 21회 때 이 문제 보고 막 기함을 했습니다. 언 놈이 들어가서 이런 걸 냈나. 문제를 내려면 중개사 시험에 대한 기본 지식은 갖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무슨 과목이 시험 과목인지도 모르고 이딴 걸 냈단 말이야. 그 뒤에 다시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리얼은 일단 직권 보존 듣기다.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 이래서 하나 뺄 수밖에 없다. 막 그래 하고 막 대충만 알아들었죠. 그럼 됐습니다. 이런 문제도 한 번씩 나온다.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 어이구, 틀려줘야지. 다 맞추려 하면 안 되지. 맞죠? 됐습니다. 넘어가고, 뭐, 나머지 할 게 있나? 자, 182페이지 04번 문제 한번 봅니다. 04번. 자, 미등기 뭐에 대하여? 토지에 대하여 이 보존등기 신청할 때는 문제가 토지에 대해서 묻느냐, 건물에 대해서 묻느냐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토지다, 건물이다. 토지만 가능해요. 토지만. 그래서 지적공구상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토지나 건물 보존등기 가능하다. 틀렸단 말이에요. 건물은 안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토지든 건물이든 국가를 상대로 판결받으면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틀렸단 말이에요.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상대해야 돼. 맞죠? 그렇게 나옵니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 증명하는 자는 토지나 건물의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이거 건물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거 구분하는 게 굉장히 자주 나온다. 굉장히 나온다. 그래서 보존등기 나오면 토지 얘기하느냐, 건물 얘기하느냐, 그거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 그럼 04번은 무엇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2번에 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의 확인으로 소유권 증명한 자. 이 사람은 건물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거기다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06번 문제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이거 뭐 첨부 서면에 대한 건데, 이런 건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나왔던 기출 문제, 한번. 자, 저 뒤에 가서 186페이지 11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요. 자, 1번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기록하지 아니한다. 한다 했으므로 틀렸죠. 자, 2번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군수 확인입니다. 미등기 토지가 자기 소유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 신청. 맞다, 틀렸다. 틀렸다. 우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으로 건물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2번은 토지라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건물로 바뀌어야 되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토지 건물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해야 된다. 자, 압류 촉탁이 있다고 직권 보존 등기 해주지는 않는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토지에 관한 보존 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정확하죠? 4번이 정답. 자, 5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빌 정보 제공하고 하는데 등기빌 정보 인감정보 나오면 무시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등기필 정보는 등기하기 전에 줍니까? 등기를 끝냈을 때 줍니까? 등기 끝냈을 때 피일 끝냈다, 병력 피일 끝냈다, 끝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럼 보존 등기 신청하는 사람은 그 부동산에 등기부 자체가 없으니까 그 부동산에 등기된 것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등기필 정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으로 갑니다. 수용. 자, 수용 원인 이전 등기하고 나오면 그 부동산, 대상 부동산은 등기돼 있는 거 얘기한다, 등기 안 돼 있는 거 얘기한다. 등기되어 있는 거 얘기한다. 아까 등기 안 되어 있는 거는 보존 등기한다 그랬어. 미등기 부동산은 수용하면 보존 등기. 등기된 부동산 수용했을 때 이전 등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용 원인 이전 등기하고 나오면 그 대상 부동산은 등기되어 있는 것을 이전 등기한단 말이에요. 등기 안 된 건 보존 등기한다 했으니까. 자, 수용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수용한 자는 당연히 단독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러나 수용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누구에게 네가 수용을 좀 해라라고 절차를 맡긴 게 아니고 스스로 수용 절차를 맡아나고 있을 때,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우리는 묶어서 관공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관공서는 신청해야 된다, 촉탁하면 된다. 촉탁하면 되죠. 그래서 관공서가 수용할 때는 신청하지 아니하고 촉탁하면 된다라고 하는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목소리 잘 들립니까? 자, 그러면 수용 절차와 관련해서 옛날에는 여러 가지 많이 다퉜어요. 여기서 수용 보상금 지급이 정지 조건으로 해가지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알 필요 없고 지금은. 자, 여기서 수용한다라고 고시가 됐어요. 그리고 언젠가 여기 와서 수용의 날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수용은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죠? 언제? 수용의 날에. 이때 등기 없이 권리 취득의 효력이 발생해요. 자, 그러나 수용은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등기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 와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처분이 가능해지니까.
맞죠? 그러나 이전 등기 형식을 취했지만 그러나 이 취득은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야. 원시 취득이라면 그러면 이전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기존의 등기부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러나 나는 원시 취득이니까 내 소유권 처음 취득인데 이미 등기부에 있던 다른 권리들 나 인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다른 권리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내 소유권이 먼저 등기되고 그 뒤에 다른 권리가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럼 다른 권리는 인정 못하기 때문에 등기부상 모든 권리의 등기, 모든이 아니고 기본적인 권리의 등기는 등기부상 존재하던 권리의 등기는 어떻게 하더라? 직권으로 등기관이 말소를 해줍니다. 그런데 직권 말소 안 되는 것들이 네 가지가 있더라네. 네 가지. 그죠? 네 가지. 자, 첫 번째. 수용의 날, 즉 수용하는 자가 소유권 취득하기 그날 이전부터 있던 소유권 보존과 이전은 안 지우고 놔둡니다. 그러면 수용의 날 이후에 들어온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설명 하나씩 하죠. 여기에 등기부 보니까 소유자가 갑, 그러면 이 시점에는 소유권이 을에게 있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수용의 날에 수용하는 주체, 이거 사업 주체, 사업 시행자 또는 기업자 뭐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했지만 이날 권리를 취득해버리죠. 그렇다면 요 시점 이후에 여기 와서 등기부를 찾아보니까 소유자 갑돼 있고 소유권 이전 을돼 있더라. 그런데 이 시점에 을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이미 없어요. 소유권은 이미 이날 누가 가져갔다? A가 가져갔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 3번 소유권 이전 병하고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등기부를 보니까 병은 을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죠? 그럼 을이 의무자, 병이 권리자가 돼서 공동신청해서 등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나 이 시점에 을은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소유권 없는 자는 처분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니까 이거 당연히 말소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의 날 이전의 소유권만 놔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용의 날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다면 뭐 원인? 상속 원인일 때는 수용의 날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이더라도 요거는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 라는 예외가 하나 있더란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 이 시점에 을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을에게는 병이라는 유일한 단독 상속인이 존재를 했습니다. 상속도 등기 없이 을이 취득하죠. 그래서 병은 등기 없지만 이날 을이 사망한 그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수용의 날이 됐을 때 A도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면 누구로부터 이전을 받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까? 현재 등기 안 돼 있지만 소유권 취득한 병으로부터 이전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수용의 날 이후에 병하는 이전 등기가 들어왔지만 원인이 상속이고 이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한 시기가 A가 소유권 취득하는 수용의 날 이전이라면 그러면 요거는 놔둬라. 맞죠? 그래서 요거 하나 여기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토지수용위원회가 하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그것은 지우지 말고 놔두세요 하고 존속 인정하는 권리가 있다면 그것도 놔둬야 돼요. 요거는 어떤 권리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요것도 놔두죠? 모든 지역권이 아니고 수용되는 부동산, 그 부동산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구체적으로 수용된 부동산이 무선지, 요역지 지역권일 때, 성역지는 수용이 안 돼 있을 때, 그때 이 지역권 등기는 안 지운다. 그거 빼고는 다 직권 말소입니다. 저당권, 전세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요거 빼고는 전부 직권 말소예요. 전부 직권 말소.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수용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은 거의 이거다. 거의 이거. 그죠? 거의 이쪽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 요거 하나 보고 가죠. 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그 토지에 있던 다음 등기 중 등기권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단 수용 개시일은 2017년 4월 1일입니다. 이날이 4월 1일이다 이 말이에요. 4월 1일. 자, 1번 보시면 2월 1일 상속됐어요. 요때가 2월 1일입니다. 이 상속을 원인으로 언제? 5월 1일에 소유권이 이전됐겠어. 5월 1일.
자, 요게 바로 요구행가 이거죠. 수용의 날 이전 발생한 2월 1일 날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의 날 이후 5월 1일 날 기재된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하지 아니한다. 요거 하나 살아남습니다. 나머지 2, 3, 4, 5 보시면 이번에 2월 7일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5월 7일에 이전이 됐습니다. 매매한다고 소유권 취득되는 게 아니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되죠. 그럼 소유권 취득된 것은 수용의 날 이후 이전 등기다. 요거 직권 말소다. 그 다음에 3번, 4번 보시면 제일 뒤에 근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나 이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싹 직권 말소야. 맞죠? 그리고 5번에 보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나왔어요. 소유권 이전도 날라가는데 가등기 이게 무엇이라고? 한 방에 날라pun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네 가지 빼고는 싸그리 직권 말소야. 수용의 날 앞에 있었냐 뒤에 있었냐 안 따집니다. 이거 네 가지 빼고는 싸그리 직권 말소예요. 그죠? 쉽죠? 넘어갑니다. 자, 188페이지 13번 이런 문제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봐봐야 돈 안 된다. 그거 하려고 해봐야 시험에 10년에 한 번 나오도 안 하는 거 이거 이해하려면 보존 듣기 다 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걸린다. 때려 쉬운데. 자, 유증하고 갑니다. 유증. 오늘 억수로 피곤한 것 같네. 전부 시계만 팍 보고 있다. 마실 때 안 됐나? 마실 때 안 됐나? 비가 와서 아이고 막걸리 파전 하나 쭉 찢어야 된다. 그죠? 어제 거제에서 자면서 아이고 술로 한 잔 모여야 되겠는데 맥주 캔 2개 사가 먹는데 이런 날 막걸리에 파전 모여야 되는데 그죠? 그제는 맛집도 설마 또 동영상 보는 것도 그제 분께 해도 뭘 할라? 그제는 맛집이 많지 않고 많지 않고 맛없어요. 맛없어요. 거제와 울산 가격은 비싼데 맛은 없다. 거제 울산 공업지역의 특징이죠. 부산 오래된 도시지만 곳곳에 맛집이 많아. 부산 괜찮아요. 부산 괜찮다고 맞죠? 돼지국밥 거제 가서 맛있는 집 국밥집이라고 소문난 데 가보고 기함을 하는 줄 알았어요. 우와 저 경주국밥 포항국밥 거제 갔다 가면 떼돈 벌겠더라고. 서면 먹자고 얼마나 국밥집 있죠. 그거 좋잖아요. 세 군데. 그 앞에 그 바로 길 건너면 기장 칼국수 엄청 맛있죠. 칼국수. 동네 상해당 갖다 놓으면 막 거제 돈 전부 내 돈이야. 그거 갖고 아마 그죠? 그렇습니다. 부산은 그래도 먹을 게 많잖아. 문제는 연산 노타리 부근에 별로 없다는 심각한 하자가 있어요. 그죠? 심각한 하자. 여름 같으면 저 국제신문 뒤쪽에 밀면무로 가고 이러면 되는데 오늘 비도 오는데 가겠나? 국제밀면 몰라요? 알죠? 그래도 국제밀면 옛날에 가야밀면보다는 분명히 못합니다. 옛날 20년 전 가야밀면 와 정말 맛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맛이 천상의 맛에서 지하 똥구멍을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맞죠? 와 갑자기 그럴 수 있나 아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예 저 먹다가 배탈했습니다. 설탕 덩어리를 넣어갖고 달아 빠져가지고 가야 예전에 그 신건물 짓기 전에 구건물로 있을 때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먹을 때 와 그때 먹어보고 이 천상의 음식이다. 밀면 그리 맛있는 건 내가 처음 먹어봤는데 지금 먹으러 갔다가 지나가다 그쪽으로 고개도 안 돌립니다. 고개도 안 돌립니다. 예? 추나추동. 제가 안락동 살 때 안락동에 추나추동인가 추나추동 말고 또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었는데 있었어요. 그 맛이 있어갖고 어린 애들 우리 집 애들 어릴 때부터 그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애들 그 유모차에 가면 처음에 한 그릇 시켜가지고 거기서 조금 덜어서 아들 둘이 나눠줬는데 몇 년 뒤가 지나니까 이제 사장님이 오니까 이제 어린 애들 크는 걸 다 보니까 좋다고 귀엽다고 따로 반 그릇 정도 해가지고 애들 먹이라고 갖다 주시더라고. 한 2번 그래 먹이다가 이거 아니다 해서 따로 한 그릇 시켜가지고 반씩 나눠주다가 나중에 따로 한 그릇 시켜주고까지 애들 잘하는 걸 우리하고 그 집 사장님이 같이 봤어요. 어느 날 딴 데 이사가 버렸어요. 개근밀면도 그리 맛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개근밀면은 차대기가 좀 지랄 같다 해가지고 시장 안에 있다 해서
계금 시장 안에 있다더라고요. 계금 일면. 예? 홈플러스 옆에. 그죠? 거기 있고. 아, 홈플러스 안에. 제가 얼마 전에 저 화명동 그 롯데마트에 차 대놨거든요. 오전에 대놓고 오후에 저녁 먹을 때 가서 아무래도 빼자 싶어서 뺐더니 우리 이 하루 종일 1주차에도 10,000원 하면 되잖아요. 그 마트에 35,000원 달라더라고. 그래 내가 아니 물건도 이렇게 샀는데 그거 빼니까 35,000원입니다. 저 유료 주차장에 주차해도 10,000원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물건 사러 온 손님이 오래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이거 다 받아 되겠어요 했더니 저는 돈 받는 사람이지 사장 아닌데요. 35,000원 내고 내가 다시는 그거 가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마트 주차장 내 겁이 나서 못 돼요. 차라리 밖에 대놨다가 주차 위반 딱지 40,000원 내는 게 낫지. 그거 엄청 불쾌하더라고. 그죠? 화명동 롯데마트 다시 한 거예요. 자, 물건도 내가 안 사줍니다. 됐고, 유정원인 소유권이 될게요. 자, 유정은 유언으로 정려하는 게 유정입니다. 맞죠? 자, 유언은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 유언자 사망에 효력 발생해요. 그래서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등기, 가등기조차도 할 수 없다. 사망해야만 가능합니다. 원래 가등기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장래 확정될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언은 상대방 없이 하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을 하고 기존 유언을 철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망해야만 그 유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아무런 효력도 인정 안 해. 그래서 아무런 효력 없는 가등기조차도 유언자가 살아있는 중에는 못한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유언과 관련해서, 유정과 관련해서 유정은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다. 기억나시죠? 자, 이 포괄 유정은 포괄 승계 사유로서 상속과 비슷하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등기 신청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언제 일어나느냐? 자, 그걸 보면 유정은 유언으로 정려를 했어요. 언제 이전됐게 되느냐? 유언자 사망 후. 그러면 권리 넘겨주는 자가 없죠. 그러면 넘겨받는 자만으로 단독 신청할 것 같은데 공동 신청하더라. 유정은 누가 등장한다? 유언 집행자가 유언자를 대신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만으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하기만 하면 포괄승계 등기 없이 그걸 취득한다 그죠? 그러면 유정도 유언자가 포괄정도 유언자가 사망하기만 하면 왜 포괄승계니까. 그러나 특정 유정은 특정 승계이기 때문에 수정자 명의로 뭐 해야? 등기해야 권리가 취득되더라.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이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한 등기 신청도 등기관은 각하할 수 없다. 수리해야 된다. 형식적 심사권 한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유정과 관련해서 자, 첫 번째. 자, 등기된 부동산 유정됐어요. 등기된 부동산 유정. 자, 그때는 특정 유정이든 포괄 유정이든 상관없이 모두 자, 유언자 명의 또는 유정자 명의의 부동산을 거기서 직접 다이렉트로 소유권 이전을 직접 해주면 됩니다. 누구 명의로? 수정자 명의로. 수정자 명의로. 이미 상속 등기가 되었다면 그때는 굳이 상속 등기 말소할 필요 없이 상속인 명의에서 수정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기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갑이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상속인 하나 있어요. 그런데 갑이 앞집 김양한테 홀딱 방해해가지고 자, 내 죽으면 이 부동산 A 네가 지지 말고 앞집 김양 줘라. 그리고 아빠가 좋아했다고 전해다오 아들아. 이 노막 났지. 그죠? 자, 어쨌든 유정을 했어요. 유언으로 정요. 그러면 갑이 사망하는 순간 김양은 유정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유정의 효력이 발생해서 김양께 돼야 되는데 그러나 A 입장에서 보면 갑은 유언자라기보다는 피상속이네요.
피상속인 사망하면 상속 효력도 발생하죠. 즉 갑은 유언자인 동시에 피상속인이기 때문에 갑 하나의 사망으로 유정의 효력과 상속의 효력이 동시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 등기부터 할 거냐, 유정 등기부터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 부동산 소유권은 갑이 살아 생전에 A 가지지 말고 앞집 김양 줘라라고 유언을 했죠. 그럼 그 유언 의사표시에 따라 김양이 최종적으로 소유권 가져가야 되는 건 맞죠. 그럼 상속등기를 먼저 하게 되면 상속등기는 의무도 승계하기 때문에 결국 A는 김양에게 이전 등기 또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번 등기해야 완료가 돼요. 그러나 유정 원인으로 바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한 번 등기만으로 완료가 되죠. 자, 등기관 한가하다 바쁘다 업무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2번 하고 완료시킬까요? 한 번만에 하게 할까요? 한 번만에. 그래서 다이렉트로 직접 한 번만에 끝내자라는 거야. 그런데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유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상속 등기가 먼저 돼 버렸어요. 자, 이 경우에 유품 정리하다가 유언장 발견했습니다. A야, 네가 지지 말고 앞집 김양 줘라 했더라. 그러면 원칙적인 절차에 따르려면 이 상속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한번 하고 그리고 갑 앞으로 돌려놓은 다음 수정자 명의로 간다. 그러면 등기 몇 번 해야 돼요? 2번 해야 돼요. 그러나 이미 상속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굳이 2번 하지 말고 상속인 명의에서 다이렉트로 가자. 그러면 몇 번? 한 번만에 끝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한 번 하게 할까요? 2번 하게 할까요? 한 번만에 하자. 그래서 요래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등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2번 할 거냐, 한 번 할 거냐, 한 번만에 끝내게 하자. 그 의미가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미등기 부동산이 유정됐어요. 미등기 부동산. 자, 그때는 이것이 포괄 유정이라면, 우리 조금 전에 했어요. 포괄 승계받은 자는 바로 그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갑이 김양에게 유정을 했는데 그게 포괄 유정이라면 그러면 수정자 김양도 보존등기 가능하지만 포괄 승계인인 상속인도 보존등기 가능해요. 맞죠? 그럼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했더라도 이 부동산은 김양 줘라 했으니까 다시 김양한테 가야 돼. 2번 등기해야 되고 바로 수정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면 김양 가졌으니까 끝났죠? 한 번만에 끝나요. 그럼 누가 보존등기 하게 할까요? 한 번만에 끝나도록 포괄 유정인 경우는 바로 포괄 수정자 보존등기 하면 돼요. 김양 명의로. 맞죠? 그러나 특정 유정 되었다면 특정 유정은 유정 받은 자가 바로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포괄 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포괄 승계인은 상속인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수정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2번 등기하지만 어쩔 수 없다. 수정자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하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2개 모두 깔린 것은 되도록이면 한 번만에 끝내게 하자라는 게 깔려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증에 대해서 뭐 기출 문제 한 2개만 풀어보죠. 자, 14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면 돼 있고 1번 유정에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등기 원인 일자로 기록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 처음으로 얘기 드리는데 뭐 알면 좋고 모르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그게 등기 원인 일자예요. 이게 등기부 신청서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등기 원인 일자는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 계약 성립일을 적어줍니다. 우리 계약한 날짜 있죠? 그 날을 적어줘요. 왜 그 날을 적어주느냐? 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죠. 계약은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실제로 성립일을 적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효력 발생일을 적어준다는 거예요. 효력 발생일. 그렇다면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면 계약 성립일을 적어주면 되는데 자, 조건이나 기한, 법률행위 부관이 붙어서 법률행위 효력 발생일이 성립일과 다를 때에는 무슨 날을 적는다? 효력 발생일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유정에 기한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 기한이 도래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때 원인일자는 기한이 도래한 날을 적어주는 거예요.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유정을 했는데 갑 영감님이 뭐라고 유정했어요? 내 죽고 나거든 앞집 김양이
내 무덤에 와서 조금이라도 슬퍼하는 기색이 보이면 줘라. 이거 조건이죠. 맞죠? 조건이요. 안 그러면 내 죽고 나서 열흘 안에 소주 한 병 들고 내 무덤 찾아오면 줘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가 딱 정해져 있잖아. 맞죠? 뭐 그런 식으로 언제까지 뭐 이런 게 붙었다면 그 조건 또는 기한이 도래한 날을 원인 일자로 기재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일단. 영감자의 욕심도 많다. 그죠? 그런 게 어딨노? 자, 2번 포괄 유정은 수정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언제? 유언자 사망한 날, 그날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맞죠? 그 다음 3번 수정자가 수인인 포괄 유정의 경우에 수정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은 항상 된다고 그랬죠? 또는 각자가 자기 지분하면 어디 가야 돼요? 포괄 유정이니까 맞죠? 그러면 지분만에 대하여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3번도 맞죠? 그 다음에 4번 유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정자, 받는 자가 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유언자를 대신한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 신청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5번이 틀렸네요. 미등기 기록, 즉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정된 경우에 그때는 수정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안 해요. 만약 포괄 유정이라면 수정자 명의로 보존 등기지만 특정 유정일 때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해야죠.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매 보면 이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원래 유정은 요거 가지고 전체가 돌아가는 거고 여기에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것들은 딱 보는 순간 이게 뭔가 하지 말고 처음 보는 거네 넘어가자. 그리고 처음 안 보는 거에서 답을 찾아보자. 80% 이상 거기 답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어려운 것들 우리 수용할 때 재결이 어떻고 보상금이 어떻고 이거 답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항상 우리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처음 들어보는 것들 넣는 거지. 그 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는데 거의 답이 있으니까 거기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유정. 하나 더 풀어볼까? 하지 말죠. 유정 그 정도 하면 됐죠. 자, 됐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191페이지 18번 문제를 잠깐 봅니다. 18번.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이거 이 종합적인 문제예요. 요즘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할 것도 한번 하고 앞에 했던 것도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고 한번 봅니다. 틀린 것 1번. 자, 소유권 보존 가등기. 이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불가능하죠.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가등기나 물권적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지만 여기 나와야죠. 그러나 가등기의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서 가능하다. 그런데 할 수 없다 했으므로 1번은 완전히 앞뒤로 와장창 다 틀렸죠. 1번이 틀렸고 정답.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확인만 해봅니다. 2번 공동 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 있다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다만 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이행 판결이라면 승소한 자만이 맞죠?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면 성소한 자든 패소한 자든 원고든 피고든 다 가능. 그죠? 그 다음에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그러면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맞죠? 맞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서는 언제 첨부해야 됩니까? 토지거래 허가서는 계약할 때부터 등기 신청할 때까지 계속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어야 돼요. 그래야 허가서 첨부합니다. 계약할 때는 허가구역 아니었어요. 계약할 때는 허가구역 아니었어요. 그 뒤에 허가구역 지정됐고 신청할 때도 허가구역입니다. 허가서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되죠? 안 내도 돼요. 자, 매매 계약할 때 허가구역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허가구역 아니다가 신청할 때 허가구역 돼 있습니다. 허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되죠?
하면 되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언제 받아야 됩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신청할 때까지 한순간도 빼지 않고 계속 허가구역일 때, 그때만 허가받으면 됩니다. 그죠? 한 번이라도 해제가 되면 이 구역은 이제 투기 의혹이 없으므로 허가받지 않아도 좋다라는 게 명시적으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순간 있다면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맞죠?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계약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구역은 토지 투기가 의심되므로 거래할 때는 허가받아라 라고 계약하기 전에 이미 허가구역 지정이 돼 있었어야 돼. 그죠? 그래서 계속 허가구역일 때만 허가를 받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아니라면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동상속인 중 1인은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우리 가포가야 자기 지분 가능하다. 상속 공유는 자기 지분 안 돼. 대신 1인이 전원 명의로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4번 맞고 5번 여러 동의 건축물이 한 개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경우는 이랬는데, 자, 우리 부동산 표시는 대장이 우선한다, 등기부가 우선한다. 대장이 우선한다. 권리는 등기부가 우선한다. 맞죠? 자, 그러면 여러 개의 건축물이에요. 그게 하나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됐다는 얘기는 그 여러 개로 다룹니까? 여러 개를 합쳐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다룬다는 얘기입니까? 자, 건축물 대장이 여러 개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건물은 여러 개인데 하나의 건축물 대장에 예를 들어 세 개의 건축물을 같이 등재했어요. 그러면 그 대장도 1부동산 1대장이에요. 부동산 하나마다 대장 하나 두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세 개지만 세 개를 묶어서 몇 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다. 한 개의 부동산으로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표시는 대장이 우선함으로 등기는 대장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 등기부도 세 개를 합쳐서 하나로 다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동 건축물이지만 한 개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됐다. 대장이 하나로 다룬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한 개의 건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고, 이해되죠? 그런데 여러 동의 건축물에 상응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 대장이 작성됐다. 그럼 대장에서 그 부동산을 여러 개로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등기도 여러 개로 다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 수만큼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부동산 표시는 뭐가 우선한다? 대장이 우선하고 등기부는 뺏긴다.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토지를 분필합니다. 토지 분필. 그러면 중간에 요렇게 잘라서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두 개로 한다는 얘기죠? 건물을 분할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세상에서 제일 큰 시카를 사와서 위에서 확 쪼개. 그래야 두 개로 잘라가지고 두 개로 한다. 이게 건물 분할일까요? 아니요. 이거 쪼개면 건물로서의 기능이 없어지죠. 건물 등기가 불가능해. 멸실이야, 멸실. 이래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은 요게 우리 얘기하는 본주택, 이 본체고, 옆에 보니까 창고 건물이 하나 있더라. 그럼 등기부에 등기할 때 1번 본체 건물이 있다 쭉 해놓고 부속 건물 창고 하고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등기부에 같이 넣어놓으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다룬다는 얘기예요. 그럼 건물 분할은 뭐냐? 여기서 하나의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창고를 독립한 건물로 별도로 등기부를 만들게 되면 이게 건물 분할이에요. 됩니까? 그러다가 아이고 이거 따로따로 다루니까 귀찮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거를 본체 건물에 부속 건물로 합쳐버리면 이게 건물의 합병인 거예요. 건물은 쪼개고 합치고 저 가져온 나 들어서 옮겨 이런 게 아니고, 대충 무슨 얘기 이해하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됐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 하나 보고 갈까요? 20번 문제. 이거 10분 쉬었다가 하시죠.